여러분 안녕하세요. 뒷모뉴입니다. 오늘은 인적성 응시 후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곧 G사트, SKCT 등 대기업 인적성이 끝나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실 텐데요. 일단 인적성 준비하는 것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면접보다 인적성이 더 살떨렸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이유는 면접은 사람이 보는 거니까 되게 주관적인 평가인데 인적성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중간, 기말 이런 거 봤을 때 딱 내 점수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객관식이니까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서 결과가 살짝씩 예측이 되거든요. 인적성 치고 난 뒤 여러분들은 느낌이 세 가지로 나뉘실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인적성을 정말 잘 치신 분들도 있겠죠? 와, 이 정도면 떨어질 수가 없겠다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붙어요. 그러니까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약간 애매한데? 혹은 약간 간당간당한데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긴가민가한데 잘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까딱하면 내가 커트라인일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험 볼 때부터 개망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붙을 수가 없다. 정말 망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심란하고 슬프실 것 같네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인적성을 본 다음 결과 발표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인적성 뭐 보셨어요? 응시하신 인적성이 G사트처럼 내가 종이를 쓸 수 있어서 내 답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SKCT처럼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서 내 점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 점수를 예측할 수 없는 분들은 동물적 직감을 믿으시면 되고, 답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점을 해보세요. 물론 내 점수를 마주하기에 두렵고 너무 못 본 것 같아도 우선 채점을 해보시는 게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됩니다. 답안은 해커스, 레듀인, 독취사 등에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데요. 이 집단 지성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거의 정확해요. 특히 해커스와 레듀인의 G사트 가답안을 입력하면 내가 쓴 직무의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내 위치까지 알려주는데 이건 꽤나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해커스랑 레듀인의 실제 본인 점수를 입력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답안을 맞췄다면 이제 얼핏 가닥이 잡히겠죠. 다음 스테이지인 면접에 내가 진출할 수 있겠다. 혹은 나는 여기까지다. 이런 느낌으로 갈릴 텐데요. 인적성 결과에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면접 준비 시작하세요. 스터디를 구하시거나 제가 앞에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혼자 깊게 준비해 보시거나 일단은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작이 반이거든요. 학교 커뮤니티나 에타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정말 자신 있는 녀석들은 인적성 끝나자마자 면접 스터디를 구하거든요. 그때 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본인의 성적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인적성이 좀 간당간당하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자책이나 후회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세요. 어차피 이미 지나간 일이고 결과는 내 손을 떠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특히 커뮤니티 들락날락 하면서 G사트 몇 개인데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계속 보고 계시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100% 제 경험담입니다. 그냥 정신만 피폐해지고 긴장감만 더 생기고 어떻게 표현하면 헛된 실낱 같은 희망에 매달려서 계속 보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게시물을 계속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애매할 것 같다 하시면 일단 에타 취업 진로 게시판에 접속을 하지 마세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저희가 면접을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적적으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세요.
제가 올린 1분 자기소개 준비 영상이랑 면접 준비 베이직 편을 참고하셔서 정말 기본적인 준비만 우선 마친다라는 마인드로 면접 준비에 시간을 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인적성이 붙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기업에 특화된 면접을 준비하셔도 인적성을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거든요. 근데 만약에 G사트를 쳤다고 칩시다. 근데 성적이 좀 애매해요. 마케팅 직무를 썼는데 마케팅 직무 컷이 항상 높았는데 오늘 내 점수는 컷보다 약간 낮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붙을 확률이 절반 이하잖아요. 그럴 때는 면접 준비는 하되 범용성 있는 면접 준비를 해서 시간을 알차게 쓰는 전략입니다. 1분 자기소개 준비하기 또는 나의 자소서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대비하는 건 어떤 기업의 면접을 보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인적성을 너무 못 봐서 너무 슬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력 발휘를 못 했거나 너무 빡센 직무를 써서 대진 운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준비를 안 하시고 머리를 믿고 치셨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 구독자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붙을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시면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다음 기업 인적성이나 남은 카드들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시간 허비하는 거, 그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입니다. 자, 오늘은 인적성이 끝나고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인적성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이 취준 전형 중에 인적성이 제일 짜증났어요. 인적성 전형이 정말 안 맞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준비가 훨씬 수월했고 인적성 준비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을 잘 보셨던 아쉬운 결과가 예상되던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잘 보신 분들은 바로 면접 준비 시작하시고 애매하신 분들은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기본적인 면접 준비 시작하시고 못 보신 분들은 깔끔하게 잊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하루 보냅시다. 감사합니다.